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일러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함수인데 그 함수는 뭐냐? 자, i라고 하는 이제 펑셔널을 최대 혹은 이제 최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를 찾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고요. 그 펑셔널은 정해진 구간에서 x에 의존할 수도 있고 그 함수값에 의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도함수에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양을 이제 총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즉 이제 함수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이제 i라고 하는 이제 펑셔널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펑셔널을 최소 혹은 최소화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 함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오일러 방정식이고, 그 오일러 방정식은 뭐 여러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좌변과 우변을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일 간단한 이제 지오데식을 구하는 문제에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오데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A라는 점과 이제 B라는 점을 잇는 뭐 이를테면 이제 내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이 XY 평면이 이제 2차원 공간이 되겠네요. 이 2차원 공간에서 주어진 A와 B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함수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y, x라는 위치에서 수직 방향의 이제 높이를 이제 y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때 내가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그런 양은 뭐냐면은 a와 b를 잇는 저 곡선의 총 길이라고 했죠. 그 곡선의 총 길이는 그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걸 이제 총 적분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i라는 이제 펑셔널은 이제 길이예요. 총 길이, 경로의 길이. 그럼 이 경로의 길이라는 펑셔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f라는 함수가 뭐가 되어야만 하냐면, 이 경우에는 그 함수의 이제 도함수에만 의존하는 그런 함수가 f가 되겠네, f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일러 관계식을 적용을 해봅시다. 오일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계산을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이제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저런 미분이 무슨 의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시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내가 이걸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f라는 양을 y로 편미분해.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 f라고 하는 것은 x에 의존할 수도 있고 y에 의존할 수도 있고 y 프라임에 의존할 수도 있는데, 편미분을 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x나 y는 신경 쓰지 말고 y 프라임은 신경 쓰지 말고 걔네들은 어떤 고정된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 그게 이제 편미분이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지오데식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f는 도함수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y의 의존성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y의 편미분으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f를 이제 x하고 y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y 프라임만을 변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 y 프라임이 있네요.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루트잖아요. 그럼 내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u 이를테면 그럼 y를 u로 미분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1 더하기 이거에 2분의 1승을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나오고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석을 미분해 줘야 되겠죠. 괄호석이 이제 합성하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얘는
자, y 프라임의 제곱을 y 프라임으로 미분하시오. 그럼 2배의 y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편미분의 의미고요. 얘네들을 이제 오일러 방정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네, 0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러면 오일러 방정식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은 0, 좌변은 0이 됐죠. 우변은 dx, d, 그 다음에 좀 전에 계산해 놓은 거. y 미분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x로 미분하시오. 그것이 0이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GO대식이 만족하는 GO대식,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함수 y of x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을 쓰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함수의 그 최적화하는 함수의 미분 방정식을 이제 유도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앞서 8장에서 배웠던 그런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효율적으로 푸셔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적분을 해서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오일러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오일러 방정식에 x로 미분을 하고 있네. x로 미분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누구를 미분하는데 0이 되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얘가 x에 의존하지 않은 상수가 되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y 미분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계산 결과가 상수가 되래요. 그러면 y 프라임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y 프라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어떤 상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걔네들의 조합이 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미분이 상수가 된다. 이게 뭐예요? 얘는 y는 직선이 되겠구나. GO대식은 즉 A, B 사이의 최단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함수는 A와 B를 잇는 직선이 된다. 한 번 미분이 상수다 그러면 y는 dx 더하기 2가 되잖아요. y는 dx 더하기, 아이고, 이 미분이라고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여기 a0라고 쓸게요. a0. 그러면은 미분한 게 이제 a0가 됐다. 그럼 그 함수는 a0x 더하기 b0가 되겠죠. 미지수 a0, b0가 있네요. 얘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시작점과 끝점의 좌표를 알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내가 두 가지 정보를 있으니까 A0와 B0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이런 어떤 이제 펑셔널을 최단 그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이제 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GO대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직선이 된다. 즉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문제고요. 우리 연습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연습 문제들은 그냥 편미분의 개념을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자체로 무슨 어떤 수학적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한번 연습을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연습 문제. 자, 2-1을 한번 봅시다. 2-1에서는 이제 여기서 펑셔널이 뭐냐면 자, 요것을 이제 이것을 펑셔널이라고, 이 펑셔널을 최대화하는 혹은 최소화하는 함수 y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 펑셔널은 누군가를 적분하고 있는 건데 그 적분은 이제 x에도 의존할 수 있고 y에도 의존할 수 있고
y의 도함수 값에도 의존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유도하려면은 일단 y로 한번 편미분해 봅시다. y로 편미분하면 얘는 또 0이네요. y의 의존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해 보면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해 보면 저기 루트 x가 이렇게 있고 아까랑 똑같죠. 이게 되네요. 따라서 이제 오일러 방정식은 dx d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한 것의 전미분이 y로 편미분한 것과 같다는데 또 역시 이 경우에는 y에 대한 편미분이 0이죠. 따라서 이제 내가 요것이 상수가 된다. 이게 이제 오일러 방정식은 이게 오일러 방정식이고 이제 그것의 해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루트 x 이게 상수, 이게 저 위에 적힌 펑셔널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함수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까지 우리가 작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이 편미분의 개념을 이제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5번을 해볼까요? 5번은 어떤 펑셔널이냐면 자, 이런 펑셔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 f가 y제곱 더하기 y 도함수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로 한번 적어볼까요? 누구를 전미분해요? 여기다가 f를 y 도함수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y 이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이게 누가 된다? f를 y로 편미분한 거. 그는 이제 2y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y 더블 프라임은 y 요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이 펑셔널을 최소화한다 혹은 최대화한다. 자, 이거는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네요. 뭔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아니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두 번 미분이 자기 자신의 음수로 비례해야 되는데 이건 양수잖아요. 약간 좀 하모닉 포텐셜이 뒤집어져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의 역학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연습 문제들이 10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고 이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펑셔널이 exponential x 이게 되겠습니다. 요 한 개 더 한 이유는 이제 나머지 아닙니다. 그냥 뭐 해보죠. 눈에 띄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쟤를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하면 이제 똑같이 이거 이제 익숙하면 금방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이제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y로 편미분하면 얘는 0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가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고 이거는 오일러 방정식은 만약에 풀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이제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풀려면 뭐 양변을 제곱을 해서 y 프라임의 제곱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펑셔널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래서 펑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리버티브는 이제 도함수, 뭐 미분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쓰죠. F 해도 되고 아니면 Y라고 해도 되고, 얘는 뭐냐면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함수값의 차이를 구간의 폭으로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의 폭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똑같은 개념을 우리가 펑셔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을 유도할 때 이미 이제 그걸 썼는데요. 자, 펑셔널이란 게 뭐였습니까? i라고 하는 것이 어떤 y of x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펑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구간에서 즉 그 함수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양들, 이제 그런 양들을 전 공간에서 적분하는 게 이제 펑셔널이라고 했어요. 어떤 y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로부터 스칼라 양을 뭐 어떤 뭐 여기서는 스칼라인데 아무튼 뭐 어떤 양을 만들어내는 그걸 우리가 펑셔널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범함수라고 해요. 범은 이제 여기서 범이란 말은 뭐 좀 폭이 넓은 그런 걸 지칭할 때 이제 범이란 얘기하죠. 뭐 범세계적인 뭐 이런 때 그 범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적어드렸던 이제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펑셔널에 확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함수의 변위를 생각을 해요. 자, x가 x 더하기 델타 x로 변했듯이 함수 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편할 텐데요. 여기 이제 x가 여기 a서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편이상 끝점, 시작점과 끝점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의 변위,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지금 함수가 요만큼 바뀐 거예요. 함수가 요만큼. 그러면 이제 매 x 위치마다 함수 값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게 얘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 그리스 문자 델타의 소문자 필기체 문자를 사용해서 델타 yx 이거는 함수가 변했구나. 함수가 변한 게 뭐 별게 아니죠. 각각의 x에서 y 값이 델타 y만큼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파란 함수에서 자, 원래 오리지널 함수는 이제 y of x였는데 내가 함수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펑셔널이 있을 텐데 함수가 변했으니까 이 함수의 펑셔널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요거 사이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요. 델타 i라고 쓰고요. 자, 어떤 펑셔널이 그 펑셔널에 대입되는 함수가 변화했을 때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자, 요것을 요게 데피니션이고요. 그럼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각각의 x에 대해서 이것을 0으로 가는 극한, 이것을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고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 dx, dy 이거에 이제 확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x, dy 확장된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미분교를 여러 개 배우셨죠? 하나는 뭐 제일 간단한 게 df, dx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함수의 미분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파셜 데리버티브 이건 이제 여러 개의 변수에 의존한 함수가 있을 때, 다변수 함수가 있을 때 이제 그때 사용하는 이걸 편미분이라고 부르고, 그에 반해서 이건 이제 함수가 변할 때 펑셔널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것을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고요. 자,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게 다름 아닌 앞서 설명드렸던 오일러 공식을 사용할 때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앞에 썼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A에서 B까지 자, Y가 이것만큼 변했고, Y가 이것만큼 변했으니까 Y의 도함수는 요것만큼 변했겠죠. 그렇죠? 여기서 델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의 도함수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쓰면 이제 이 편미분을 이용해서 Y 그 F 속을 다 전개하면 여러분 이제 오일러 공식을 유도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델타 Y의 제로스 오더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Y의 퍼스트 오더가 뭐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까지 여기에 자,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은 델타 i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게 y에서의 펑셔널 값이고, 요것이 그러니까 y 더하기 델타 y에서의 펑셔널 값, 이게 이제 y에서의 펑셔널 값이니까 그것의 차이가 펑셔널의 차이 델타 i가 되고요. 이제 그것을 각각의 x에 대해서 x 지점에서 임의의 델타 y로 나눠준,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걸 식으로 쓰는 방식은 자, 얘는 i라는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그러면은 바로 그 펑셔널 데리버티브인데 그거에 이제 x 자리에서 변이 이렇게 뭐냐면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 x 자리에다가 다 그 x를 대입하는 거고 함수에다가 물론 이제 요걸 할 때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을 하나 했어요. 요 파트를 유도할 때 부분적분을 한번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 할 때 뭘 사용했냐면 우리가 임의의 이 베리에이션을 생각하는데 단 양 끝점에서의 베리에이션은 0. 그 양 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한다. 이제 그런 게 얘기죠. 그렇죠?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고요.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방법은 이제 사실 이제 결국 이제 요것을 이제 y로 미분하는 거고, 저것이 이제 y의 한 번 미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y의 y 프라임으로 편미분을 하고 x로 한번 미분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 yf라는 것에 y의 두 번 미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가 어떤 모양을 띠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오일러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시고, 그거 하는데 사용되는 거는 그냥 뭐 여기 썼던 여기서 사용되는 테일러 전개, 그 다음에 부분적분을 통해서 전부 다 이거 델타 x, y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델타 y의 미분 이런 것이 아니라 델타 y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리버티브를 내가 델타 y로 취하고 있잖아요. 델타 y의 미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부분적분을 계속해서 델타 y가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취하면 결국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유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나중에 숙제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